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강사 김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행을 꾸준하게 기록하는 여행 글쓰기를 통해서 좀 소비적일 수밖에 없는 여행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한번 공유해 보자 합니다. 일단 이 여행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언제부터 여행 글쓰기를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글쓰기를 직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취업 준비하는 기간에 우연찮게 여행 프로그램에서 일반인 리포터를 뽑는다는 공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여행 카페에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대학교 때 배낭여행으로 다녀온 지역의 여행 카페였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터키 여행이 당시에 굉장히 붐을 이루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가가지고 취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연예인 한 분과 일반인이 짝을 이뤄가지고 여행지를 좀 취재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실 한 15일 정도 취재를 해야 되고 현지에서 상당히 좀 힘든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 리포터에 선발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선발이 된 이유는 제가 가봤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가본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그거를 가겠다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듯이 저는 멘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뭘 먹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터키 음식을 역시 먹고 와서 총 13편 정도의 여행 프로그램이 방영이 됩니다. 방영이 되고 한 7, 8년간 끝도 없이 재방송이 되죠. 그 이후에. 네, 그래가지고 여행 쪽에 경력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전공 과목이 여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로가 여행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였는데, 이 여행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서 제가 좀 여행 쪽으로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게 여행 월간지의 인턴 기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서 몇 개월간 일을 하다가 정식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에이비로드라는 월간지에서 이제 여행 취재 기자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제가 여행 기자를 그만뒀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직업을 왜 그만뒀느냐?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느냐? 네,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여행 기자 앞에 붙는 여행이 진짜 여행일까요? 일이죠. 네,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여행 글쓰기에서 여행에 대한 좀 재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글쓰기에 대한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행 글쓰기를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 기자가 너무 좀 고된 직업이고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여행업계에서 순식간에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여행업계와. 그러면서 그동안에 좀 취재를 했던 곳들, 좀 남들보다 많이 여행을 다녔으니까 그 여행 기록이 좀 너무 아까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디 좀 공유할 데가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게 블로그였습니다. 지금 여행 블로그 엄청나게 많죠. 네,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저 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여행 블로그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 기자 출신이 여행 블로그를 한다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동안 꾸준히 그냥 여러분들이 뭐 황금 연휴 때 1년에 한두 번씩 여행 가시듯이 저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갔던 여행을 기록을 했던 게 저 여행 블로그였어요. 그랬는데 여행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다 보니까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또 제안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된 책이 이제 스마트한 여행의 조건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 손안에 있는 이제 스마트폰 속에 뭔가 여행 가이드북처럼 보이실 텐데, 블로그로만도 전달하기 좀 어려운 도시별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책을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좀 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들만 모아서 해마다 이제 가이드북을 내게 된 게 출판사 히치하이커라는 전자책 전용 출판사도 내게 돼요. 그리고 스마트한 여행의 조건이라는 책이 나올 때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책이 나오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도 많이 왔고요. 또 뭐 인터뷰를 해달라,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직업을 바꾸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여행 글쓰기가 저한테 직업까지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던 여행이 직업이 되는 데 있어서 글쓰기라는 그 행위가 엄청난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셈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했던 여행을 기록만 했을 뿐이거든요. 여행은 누구나 합니다, 요즘에. 그죠? 근데 여행을 기록을 하고 안 하고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 셈이에요. 여행 글쓰기 수업에 오신 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여쭤봅니다. 왜 갑자기 여행 글쓰기가 하고 싶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한 3가지 중에 1가지 답변을 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이겁니다. 나는 여행은 좀 많이 가는 편이다, 남들보다. 내가 여행을 굉장히 자주 가는 것 같다.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다녀오면은 뭐 별로 좀 허무한 느낌이 들고 뭔가 좀 돈만 쓰고 온 것 같고 계속 하면 할수록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대요. 네, 뭔가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내가 여행지에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단 스마트폰만 여셔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뭐 국내 여행, 해외 여행을 떠나서 요즘에는 사진이라는 건 거의 뭐 일상입니다. 근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핸드폰에도 사진이 많고 내 컴퓨터를 열면 훨씬 많은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진을 블로그에다가 뭐 올려가지고 뭐 여행도 가고 돈도 번다는데 나는 이 많은 사진을 갖다가 지금 그냥 묻어두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여행 글쓰기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사진을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대요. 사실은 첫 번째와 2번째 답변이 저한테 이제 여행 글쓰기를 배우러 오시는 수강생분들 거의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한 90% 정도는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왜 글쓰기가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아주 이제 또 소수의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좀 진지하게 앞으로 좀 뭔가 2번째 직업이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진짜 여행 작가라는 직업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행 글쓰기가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여쭤보면은 거의 첫 번째나 2번째 이유를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행 글쓰기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어려운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행 글쓰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행이라는 경험이 가진 희소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여행 실험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세계 전도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그냥 세계 전도가 아니라 2016년도에 미국의 뉴스 채널이죠. CNN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CNN의 프레젠터인 리차드 퀘스트라는 사람을 강제로 세계 일주를 시킵니다. 런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8일 동안 9개 나라를 거쳐서 10번의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8일 동안 세계 일주 다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보시는 게 그 빨간 줄이 그분이 움직이신 줄입니다. 이 실험이 되게 재밌었던 이유가 이분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요. CNN.com 사이트에서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빨간 점이 움직였어요. 인터랙티브 맵 같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 겁니다. 이분의 세계의 일주를. 그런데 10번의 비행기를 탈 때 그 10번의 비행기가 모두 저가 항공이어야 된다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분이 세계 일주를 할 때 이러고 다녔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분이 입안 한가득 뭘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제 두바이쯤 왔을 때 사람들한테 트위터 날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 다음 비행기 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맛있는 게 뭐냐. 그거 사서 먹고 타야 된다. 다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낙타고기 버거 드세요. 두바이 왔으니까.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 옆에서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뉴스 서비스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길거리에서 막 리포팅도 하고 막 그럽니다. CNN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험이 성공을 했을까요? 이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8일 만에 10번의 비행기를 타고요. 모두 저가 항공으로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허리가 무척 아프셨겠죠.
네. 이 여행의 총 경비는 얼마였을까요? 저가 항공이잖아요. 우리 세계 일주 하면 보통 항공권 얼마나 할까요?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내 버킷리스트는 세계 일주다. 항공권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세계 일주를 할 때 아무리 뭐 기본적으로 10개 정도 나라만 돈다고 해도요. 보통은 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이상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일주가 과거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시간도 없지만 예산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실험에서 당시에 이제 실험이 끝난 다음에 CNN에서 기사가 나갔는데요. 전체 비용을 제가 한번 봤더니 미화 달러 기준으로 약 2,300불 정도였습니다. 비행기 가격이 2,300불 얼마입니까? 200만 원대 가는 겁니다. 비행기 가격이 10번의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는데 드는 비용이 이제 300만 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저가 항공의 발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제 수업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여행이라는 경험의 희소성이 그만큼 낮아진 겁니다. 요즘 서점에 가시면요. 세계 일주책 정말 많습니다. 보셨죠? 네, 되게 많아요. 그게 물론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좀 더 여유 있게 즐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행 방식이 다양화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세계 일주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큰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여행 경험을 기록을 하신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했던 여행 경험을 거의 그대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별로 여행 경험에 따른 어떤 차이점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차별화된 여행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행 기록 또한 차별화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행 글쓰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여행 글쓰기가 좀 소비지향적인 여행을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의 여행이 소비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도표를 보면 뭔가 마음에 뭔가 딱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시죠? 우리는 현실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생각이 들죠. 아, 이렇게 고생한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항공사 사이트를 엽니다. 지르죠. 여행을. 예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라던가 아무래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내가 다 즐겨야겠다라는 본전 찾겠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이 거의 대부분 그런 마인드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일정 자체도 차별화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여행을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딱히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파워블로그에서 봤던 그 루트를 내가 그대로 갔다 왔어요. 내가 기록을 하면 내가 참고했던 블로그 밖에는 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행 글쓰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여행을 먼저 잘 디자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글을 쓰고 싶어지는 여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글쓰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도 이제는 좀 생산적인 여행을 하고 싶다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정말 단언컨대 소비적인 여행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녀온 경험으로 생산을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 글쓰기. 이 여행 글쓰기에서 제가 이제 보통 3가지 요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글감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느냐, 관심사라든가 취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여행에 반영이 됐을 때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여행기를 쓰실 수가 있어요. 좋은 여행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관심사나 취향이 반영이 되면요. 여행 일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예. 남들하고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서 여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신 여행지라던가 액티비티를 예약을 해가지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걸 참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인 여행은 여러분들에게 독창적인 쓸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3대 요소 중에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제일 걱정스러워 하실 만한 거예요. 글쓰기를 하려면 그래도 글을 쓸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좀 덜 중요하다는 거를 꼽으라면 저는 문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행 글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이죠. 왜냐하면 문장력은 여러분들의 여행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장력이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굳이 말하자면 좋은 문장을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리지 않는, 실수를 좀 줄이는 문장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또 여행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글쓰기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서 좋은 글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여행이 찾아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면 글감이 생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주로 여행 정보를 찾는 루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잡지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타임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또 이 세계적인 글로벌 그 매거진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도시마다 잡지가 발행이 되는데요. 시티 매거진 같은 거예요. 이제 매주마다 그 주에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소식, 여러 가지 이벤트, 뭐 어디서 무슨 시장이 열린다, 새로운 맛집이 오픈을 했다, 이런 것들이 깨알같이 실리는 잡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종이 잡지로 나왔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 앱이나 웹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어떤 정보가 나오냐?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상시 볼 수 있는 관광지를 가는 거는 제일 쉬운 여행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있는 그 주에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그곳 찾아가서 새로운 이벤트와 맞닥뜨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스토리가 생깁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는 거기서부터가 여행 글쓰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예시를 지금 들어놨지만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도쿄에 가서 관광지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좋아한다 하면은 커피 축제에 가서 새로운 커피를 마셔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떤 무슨 큰 음악회 같은 장면인데요.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는 해마다 7, 8, 9월에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그 페스티벌이 열려요. 축제가. BBC 프롬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개최한 축제입니다. 뭐 공원에서도 열리고 지금 보시는 뭐 로열 알버트 홀 같은 세계적인 공연장에서도 열리는데요. 이런 공연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열려요. 내가 만약에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 하면 그 기간에 찾아가서 직접 공연을 보면서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 더 늘어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행 글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느냐 또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쓸거리가 많을 수도 있고 사실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가 글쓰기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여행 글쓰기를 하기 위한 여행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나는 여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내 일정을 나의 취향에 맞게 먼저 세팅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글쓰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들 선택인 거죠. 네,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들의 콘텐츠로 만들 것이냐. 저는 메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 그렇다면 여행 글쓰기를 하기 위한 메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행 글쓰기를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 글쓰기를 하기 전에 메모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기록을. 근데 이제 기록을 어디다 했는지 보면은 대부분 수첩을 가져오세요. 손으로 노트에다 쓰시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고전적이면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여행 기록의 방식입니다.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좋습니다. 아날로그 좋죠.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기를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 연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록은, 메모는 수첩에 있어요. 그럼 일단 마음에 어떤 장벽이 생깁니까? 그걸 옮겨 적어야 됩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벌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진짜 귀찮고 어떻게 그 내가 손으로 쓴 걸 또 한 번 다시 이걸 타이핑을 쳐서. 그래서 제가 여행 메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는
좀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메모를 조금 더 활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여행 메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성입니다. 실시간성.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되는데 적을 때 스마트폰 적을 수도 있고요. 노트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적으시면요. 나중에 그거를 복사해서 여러분들 블로그나 여러분들 온라인 공간에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아날로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의 장벽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장벽. 그거를 위해서는 디지털 메모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적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하시면서 뭘 메모하세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보통은 자기가 오늘 얼마 썼는지를 적습니다. 네, 보통은 가계부 작성이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오늘 입장료는 얼마,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맛집에서 얼마 쓰고 쭉 하고 하루 감상 남기고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피곤하니까 그것도 안 적고 그냥 자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행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메모를 한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행지에서 느끼는 감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아주 상세하게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그 기억의 그 시간은 48시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48시간. 예, 우리가 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더라 하더라도 48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심정이나 감상을 재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보는요. 와서 찾으시면 돼요. 포털 사이트나 구글에다가 거기 입장료 얼마 쳐보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심상이나 어떤 감상,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그 여행지를 해석하는 그 순간 다시 찾아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의 여행 글쓰기에는 핵심 글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생산적인 콘텐츠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메모를 잘하는 겁니다. 잘하되 무엇을 적느냐, 정보보다는 여러분들의 감상을 적자. 거기서부터가 좋은 여행 글쓰기 시작입니다. 여행을 이제 콘텐츠로 만드는 방법에서 세 번째는요. 역시 글쓰기는 역시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많이 써봐야 됩니다. 글쓰기가 왜 힘드냐? 써보지 않았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셜미디어 지금 아이콘들이 있는데 어디다 연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평소에. 예. 그런데 크게는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장문 플랫폼이죠. 블로그라고 하는 소위 이제 긴 글을 쓸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단문, 짧게 기록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단문 플랫폼. 만약에 여행 글쓰기를 좀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일단은 내 문장과 문장이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문 콘텐츠만 계속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긴 스토리를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과 여행 추억을 공유하는 데는 단문 플랫폼이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이제 내 여행 추억이나 기록을 뭔가 하나의 완결된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고 하신다면 먼저 블로그에다가 사진과 글을 잘 정렬해서 쓰신 다음에 그 포스팅을 홍보하거나 널리 공유하는 용도로 소셜미디어를 쓰신다면 훨씬 더 시너지 있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장문 콘텐츠를 작성을 꾸준히 하시면요. 그건 나중에 모였을 때 출판이 가능한 콘텐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는 짧은 콘텐츠만 연재를 하시게 되면요. 그걸 묶어서 하나의 완결된 콘텐츠로 만들려면 글을 다시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생산적으로 뭔가 남들과 공유하거나 어떤 하나의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재할 플랫폼을 고를 때도 좀 긴 글을 쓸 수 있는, 긴 호흡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에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여행 글쓰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행 글쓰기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글감은 여러분들의 여행 일정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먼저 디자인하신 다음에 거기서 글감은 저절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행 일정을 잘 짜면 글감은 저절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메모. 메모는 무엇을 적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감상, 정보보다는 감상을 적는 데 좀 집중을 하자. 그리고 반드시 현지에서 그 즉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나중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아마 그런 메모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만의 글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재는 꾸준히, 호흡은 좀 길게, 처음엔 짧게 쓰시다가요. 점점 늘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행 글쓰기로 소비적일 수도 있는 여행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